자, 제가 말하는 소리 충분히 잘 들리나요? 혹시 음량의 문제는 없나요? 네, 좋습니다. 그대로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화면이 이전하고 좀 다르죠? 이전에는 요 네이버 웨일 요거 모바일로 보는 화면이 오른쪽에 있었는데 왼쪽으로 왔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이렇게 설정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오른쪽에 있으면 이렇게 위아래로 내릴 때 조금 여기다가 오른쪽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자꾸 얘가 나와가지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왼쪽으로 옮겨봤는데 네, 원장님들도 네이버 웨일 안녕. 브라우저를 쓰시면 제가 아까 아빠 편리하다는 걸 만났다? 말씀드렸었죠.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음소거를 안 해드려서 그런데요. 저를 제외하고 모두 음소거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됐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요. 5주차 과제는 총 20분이 과제를 제출해 주셔가지고, 네, 제가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제목은 내가 아끼는 원생 소개였는데요. 제목이 아니라 주제. 네, 제목은 이 주제를 바탕으로 원장님들이 가장 내 주변에 있는 학부모들에게 관심을 끌만한 방식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각자의 키워드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저는 주제를 드릴 뿐이죠.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원장님들이 네, 약간 창의력을 좀 발휘하셔 갖고 쓰시면 되는 거였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참고 포스팅은 참고입니다. 모범이 아니에요. 네, 정답은 없습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네, 쓰시는 거였고요. 그렇게 잘하셨고요. 또 구성 가이드를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드려보고서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고 싶었는데 네, 예상과 좀 맞는 것도 있고 예상과 조금 다른 것도 있었지만 네,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짜임새 있게 글이 쫙쫙 올라오는 거는 되게 만족스러운 점. 그 대신 글이 약간 다 비슷해져 가는 거는 요거 어떻게 컨트롤을 하면 좋을까 싶은 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성 가이드를 앞으로 너무 이렇게 규격에 맞추어서 드리지 않고 조금 플렉서블하게 약간 유들이 있게 드려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1대1 코칭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원장님들이 그 과제를 단톡에 올려주시면서 몇 가지 하시는 말씀을 좀 유의해 보았어요. 네, 간결하게 포스팅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원장님도 있었고요. 야, 이거 포스팅 정말 나를 갈아 넣어서 하는 건데 하다가 날아가면 멘붕어죠. 네, 그러한 거에 대해서 좀 주의사항도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다 싶었고요. 또 대표 사진을 바꿨는데 왜 그대로일까요? 이런 질문들도 나왔습니다. 요거 간단하게 좀 요거 보고 갈게요. 자, 포스팅을 간결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간결하게 포스팅하는 게 간결하다고 해서 너무 짧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네, 한 주제로 엄마가 한 3에서 5분 정도 읽을 거리를 주는 거 정도는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분량은 유지하지만 여기서 간결하다는 거는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토픽은 하나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주제를 드리는 이유가 그 주제에 고착하시면 이 문제가 어느 정도 보완이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말할 때도 그렇지만 하나의 주제에 고착하는 게 쉽지 않아요. 아주 쉽게 이 곁가지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고민이신 분은 항상 처음에 블로그 포스팅을 시작할 때 그대로 줄줄줄줄 써나가지 마시고 한 5에서 10줄 정도로 이 글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한번 이렇게 얼개를 먼저 짜세요. 그 에디터에다 그대로 한 10줄 정도 써놓으시면 되잖아요. 처음에 서론에서 무슨 얘기 할 거야. 그 다음에 소제목 한 3개나 4개 정도를 소개할 거야. 그리고 각 소제목 안에는 무슨 내용을 넣을 거야. 이렇게 한번 우리가 아이들에게 윤 선생 아이디어 맵 가르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아이디어 맵 하는 것처럼 자기 아이디어를 좀 매핑하신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넣고 이제 쓰다 보면 탄력을 받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네, 그때 단호하게 대처해 주세요. 딱 끊어주시면 됩니다. 새로운 토픽으로 좋은 게 발견되면요. 사실은 거기에 쓰지 않는 게 더 지혜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나중에 내가 또 포스팅할 수 있는 좋은 재료니까요. 네. 충분히 배부르게 맛있고 배부르게 먹여 주었다면 거기에서 끝나야 됩니다. 더 맛있는 거 있다고 해도 그날 또 줄 필요 없어요. 그건 킵해놨다가 다음번에 우수한 식재료로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조금 관점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요 포스팅 날려먹지 않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제가 잠깐 한번 제 블로그를 열어볼게요. 네. 여기 보면 글쓰기 있잖아요. 네. 글쓰기 이렇게 열어가지고 우리가 보통 여기에 글을 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딱 모바일 화면으로 해서 뭐 글을 이렇게 쓸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뭐 사진도 넣고 이렇게 하는데 중간중간에 여기 요거 보이시죠? 요거 저장. 예. 요 저장을 이렇게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누르지 않아도 자동 저장이 간간히 한 번씩은 되는데 막 열심히 쓰다 보면은 그 자동 저장되는 인터벌 사이에 써진 글들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장 꾹꾹 눌러주는 거 요거 습관으로 삼으시는 게 좋습니다. 요 저장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요거 잊지 마시고요. 쓰시다가 한 번씩 이렇게 네, 눌러주는 거 습관으로 좀 삼아 보시면 좋습니다. 대표 사진을 바꿨는데 왜 이게 달라지지 않는가? 이제 내가 한번 카톡에다 공유를 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아이고 이거 대표 사진이 내가 의도한 게 아니야. 이상한 사진이 대표로 들어갔어. 그래서 블로그 포스팅 그에 들어가서 대표 사진을 다른 예쁜 거로 바꿨는데 원래 공유했던 그거는 바뀌지가 않아. 네, 안 바뀝니다. 공유 이미 해놨던 거는 안 바뀌어요. 네, 그래서 그 대표 사진을 처음에 포스팅을 발행하기 전에 어떤 거로 할지 잘 생각하고 지정하고 확인한 다음에 발행하는 걸 습관으로 삼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거로 대표 사진을 바꿨어요. 그러면은 이미 공유한 그 썸네일은 바뀌지 않지만 그 바꾼 다음부터 공유하는 즉 대표 사진을 변경한 다음부터 공유하는 썸네일에는 바뀐 거로 나갈 수 있으니까 또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하나 더 있었군요. 요건 질문이라기보다 이제 원장님들 블로그 포스팅을 쭉 읽으면서 제가 조금 한번 느낀 내용인데요. 이 퀄리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괜찮은 좀 질적으로 좋은 비즈니스 블로그를 쓰려면 그렇게 쓰는 블로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고민들을 하십니다. 뭐 기술도 필요하고요. 또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저처럼 이렇게 봐주는 코치도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는요. 결국은 블로그 포스팅을 하는 원장님 자신입니다. 근데 그 자기의 어떤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요거예요. 예. 이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글쓰기 수업 같은 거 할 때 꼭 나오는 말인데 송나라 때 구양수라는 이 문인이 한 말이죠. 글을 잘 쓰려면 결국은 많이 읽어야 되고요. 많이 써봐야 되고요. 그리고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사업도 바쁜데 언제 이런 거 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 블로그 내에서 모든 걸 해결하시려면요. 제가 드리는 팁은요. 다른 원장님들이 쓴 블로그 포스팅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좋은 블로그 포스팅을 많이 보셔야 되고요. 또 내가 포스팅을 많이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포스팅할 때 생각을 좀 이렇게 한 번씩 해야 됩니다. 그대로 달려가지 마시고 한번 멈추어서 이번 포스팅은 어떤 구조로 써야 되겠어? 어떤 내용을 좀 집어넣어 봐야 되겠어? 그리고 소제목은 이렇게 주의를 끄는 방식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어.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하면서 네, 쓰시면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들 처음 시작한 킥오프 미팅 한 날 쓰셨던 글과 요즘 쓰시는 글을 보면 벌써 몇 주 안 됐는데 한 5주 차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많이 진보하셨어요. 이 속도로 가시면 전부 아주 훌륭한 퀄리티 사업 블로그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대1 세션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온 거는 리지쌤. 그죠? 자, 리지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입장하시는 원장님들이 있는데요. 제가 공동 호스트로 지정해 드린 분들이 조금 수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리지쌤 보니까요. 어때요? 네, 좋아요. 이렇게
썸네일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리지쌤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렇게 쭉 한번 여러분들이 블로그 앱에서 이렇게 쭈쭈쭈쭉 넘겨가면서 보시면요. 네, 썸네일이 아주 이뻐졌어요. 이거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자, 리지쌤은 제가 보니까 키워드가 수성구, 중동, 초중등, 과외식 영어교실, 요 지역하고 초중등하고 과외 이런 키워드들을 이렇게 밀고 계세요, 지금요. 잘하고 계시고요. 이 키워드 이미 1등 노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로는 조립해 놓은 키워드를 조금 다양하게 써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 낚시하는 사람이 낚싯대를 하나나 두 개만 던지는 것보다 한 10개를 던져 놓으면 그쵸? 더 많이 잡을 수 있겠죠? 네, 우럭도 잡고 도다리도 잡고 뭐 광어도 잡고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나 두 개만 있으면 딱 그거로 오는 사람밖에 못 잡으니까 키워드 다양화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처음에 등장할 친구들 예고하기라고 했는데요. 여기 쭉 보니까 여러 친구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저는요, 그 친구들을 처음에 한 요 정도 위치에서 예고를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이 예고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내가 이번 포스팅에서 할 말을 미리 한번 보여주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네, 사람들은 이 글을 읽을지 말지를 처음 30초에 일단 정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딱 보면 뭔가 하나 그분들에게 탁 걸리는 게 있어요. 훅이. 그게 나오면 도망을 안 가요. 안 그러면 처음 30초 안에 튀어나가는 사람들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예고해주고 예고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매치되는 내용이 나와야 되죠. 뒤에 이미 나와 있어요. 이 리지쌤의 포스팅을 쭉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제가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무슨 초 몇 학년 누구의 파닉스 공부, 또 신나는 영어 공부, 영어 음과 말하기 도전 이렇게 이런 내용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딴 데 가지 말고 꼭 이거 다 읽고 가라고 이야기 친절하게 해주는 거죠. 이런 거 한번 장치 써보시기 바라고요. 밑에 내려가 보니까 쭈쭈쭈쭈쭉 그렇죠. 여기죠. 함께 읽을 글이 여기 지금 안 들어가 있죠. 네, 요거 상담 안내하는 거 넣으신 다음에요. 다른 글도 좀 읽어봐라고 이렇게 하는 거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요거 먼저 넣어주시고 상담 안내하시고 지도 좋았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톡톡이 없어요. 톡톡이 왜 중요한지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있죠? 기억하시고 만드는 방법 찾아가지고 꼭 한번 넣어보세요. 수고 많으셨고요. 그 다음은 마이크쌤. 자, 좋죠? 네, 일단 썸네일 좋습니다. 자, 키워드 둔산동 영어학원. 네, 저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위 정도에 지금 노출되고 있어요. 그만큼 둔산동 영어학원이라는 키워드로 이렇게 경쟁해 보기가 되게 빡센 곳이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포스팅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밀리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면서 내가 몇 위까지 올라가나 관찰하시면서 네, 언젠간 5위 안으로 집어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모든 기술이 잘 들어간 아주 모범 포스팅입니다. 네, 사진 들어갔고 사진 밑에 키워드 쫙 들어가 있고요. 이 손흥민 닮은 최제자 캐릭터도 아주 살아 있습니다. 처음에 이 도입부에 예고돼 있는 거, 예, 이것도 좋아요. 도입부에 어떠어떠한 케이스라는 걸 예고해 주신 것도 좋았고요. 예고된 내용이 그대로 전개됐어요. 또 약간 내용이 길이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주목해야 될 지점에 대해서 이렇게 하이라이팅 해주신 것도 좋았습니다. 마지막에 요 순서, 상담 안내, 함께 보면 좋은 글, 백링크, 지도, 톡톡까지 아주 구성이 탄탄하게 잘 잡혀 있습니다. 마이크 쌤은 뭐 하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잘하셨고요. 자, 그 다음은 릴리 쌤입니다. 네, 릴리 쌤 한번 볼게요. 동편윤 선생 릴리 쌤, 요거 좋죠? 네, 썸네일 좋아요. 자, 루시와 제임스, 영화 제목 같아요. 그렇죠? 델마와 루이스 이렇게 이름 두 개 나오는 영화 제목 맞잖아요. 많잖아요. 멋있습니다. 그리고요, 글도 아주 술술 잘 읽혔어요. 네, 동편윤 선생의 릴리쌤이요, 글이 되게 좋아지셨어요. 보니까 일단 짤막 이렇게 호흡이 길지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읽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요. 아주 짜임새 있게 잘 쓰셨고요. 중간 이탈 거의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제가 자꾸 원장님들한테 다른 원장이 쓴 글을 많이 보라고 하잖아요. 다독하라고 하는데 이런 글들을 자꾸 보면요. 어느 순간 나도 저런 식으로 살살 변해갑니다. 그게 발전이거든요. 네, 릴리쌤 그 블로그 포스팅에 감 잡으신 것 같아요. 네, 그 감 잃지 마시고 잘 살려서 줄바꿈의 어색함도 거의 없습니다. 아주 보기 좋죠? 네, 사진도 적절히 들어갔고 네, 사진에 대한 설명 넣은 거 전체적인 구성이 아주 짜임새 있고 동영상 들어간 것도 좋았고요. 함께 보면 좋은 글도 잘 들어갔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은요. 현재 대부분 한 개를 넣고 계신데요. 여러분 지금 5주차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딱 보고 요거는 엄마들이 좀 보면 좋겠다 싶은 거는요. 3개 정도까지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릴리쌤도 마찬가지예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쌤 보겠습니다. 네, 황쌤은 대전 보문중 영어학원. 네, 요게 지금 밀고 계신 키워드죠. 네, 일단 썸네일 잘 잡혔습니다. 이거 이렇게 잘하신 거고요. 대전 보문중 영어학원. 네, 한번 볼까요? 우리 어떤지? 대전 보문중 영어학원. 네, 1등으로 노출되고 있죠. 네, 이런 겁니다. 이제 블로그 탄력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아, 알려드린 대로 기술을 잘 집어넣어서 노출시키면은요, 탑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아직 올라가지 않으셨어도 이건 시간의 문제입니다. 아주 잘하셨고요. 수라미 얘기하셨는데요. 소제목에 여기 성실함, 도전정신, 따뜻한 인성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좋은데요. 소제목에 여기에다가 보문중 1학년 우등생 수라미 이런 내용을 이런 글자들을 여기다 좀 집어넣어 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왜냐하면 여기는 주목하는 데거든요. 사람들이 눈에 가장 잘 띄는데 내가 읽는 사람의 머릿속에 딱 박아 넣고 싶은 키워드를 보이게 하는 게 좋아서 그래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블로그가 본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런 거 좋습니다. 네, 여기 이미 있죠? 네, 그래서 여기에다도 그거 하나 넣어주시면 좋아요. 자, 블로그 본진 이렇게 구축해 나가시는 거 있는 건데요. 이 본진을 다 구축한 다음, 즉 저하고 같이 한 8주 정도 블로그에 얼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요. 이렇게 수라미 같은 다른 원생들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가 다를 거 아니에요. 학년도 다르고. 그렇게 그 아이들의 학교 학년을 넣은 포스팅을 꾸준히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기본 과정을 마친 다음에 갑자기 할 거 다 한 것 같고 길을 잃은 것 같고 이젠 난 어떻게 하지? 라는 마음이 드실 수 있는데요. 제가 자꾸 중간중간 이렇게 드리는 말씀들이 있어요. 향후 이렇게 하셔라 라는 말씀. 그거 꼭 기억하셨다가 계속해서 이 포스팅을 이어갈 때 소재 고갈되지 않게 하시면 좋습니다. 수라미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고 실제 실력도 많이 는 것 같아요. 상장, 학습 자료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죠. 네, 지금 보면은 그런 내용은 조금 보이지가 않는데 그거 추가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른 원장님들 포스팅을 쭉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아이디어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황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네, 이 원장님 보겠습니다. 좋죠? 네. 공부하는 모습 잘 썸네일 넣으셨고요. 근화 여중 영어 요게 이 원장님의 키워드예요. 자, 자기 키워드 잡고 검색해보는 그 습관 가지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화 여중 영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죠? 네, 여기 있죠? 잘 나왔습니다. 자, 다른 근화 여중에 대한 포스팅이 많이 있고 학원에 대한 것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가 1등하고 있는 거 저는 이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볼게요. 자, 우영우라는 거 요즘 우영 그 본부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 원장님들이 창의력을 또 발휘하셨네요. 우수 원장 말고 우등생. 네, 우영우 아주 이 우영우 그 드라마 넷플릭스 드라마라고 하던데 우리 그 우영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선물과도 같은 이런 건 정말 얻어 걸린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우영우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세요. 우영우가 우리 집 앞 영어 교실 우등생이라는 그 의미라는 것도 자기의 블로그에다가 많이 써주세요. 네, 이런 아이디어 누군가 내면요, 그냥 막 갖다 쓰는 겁니다. 예, 그 남의 아이디어를 갖다 쓰는 걸 절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영어 문장 하나 여기다 타이핑하면서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There is nothing new under the sun입니다. 정말. 네. 카톡 캡처 중간에 해줘서 보여주셨는데요. 이거 아주 잘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요거 이름 이렇게 가리기 방법도 써갖고 하셨는데 보기 좋잖아요. 이렇게 정말 리얼하잖아요. 잘하셨고요. 사진에다가 키워드 넣으신 것도 좋았습니다. 아주 재미있고 몰입하게 만드는 글이에요. 원래 이 원장님 글 잘 쓰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간결하게 쓰는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한 포스팅에 한 주제라는 거 고착하시면은 조금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 분석 얘기가 이 뒤에 나오거든요. 네. 뒤에 보면 학교 분석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학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그런 이야기는 별도의 독립 포스팅으로다가 소재로 쓸 수 있으니까 아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다음 주 과제가 그거기도 합니다. 네, 이 원장님 잘하셨고요. 다음은 켈리쌤입니다. 네, 켈리쌤도 어때요? 포스팅이 아주 그럴듯하죠? 1대1 코칭하는 장면이 아주 잘 포착됐잖아요. 켈리쌤 보겠습니다. 소사벌 영어학원 간해초. 네, 검색해보면 이것도 상위 노출이 되고 있죠. 자, 저는 제목에다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소사벌 영어학원, 요건 키워드니까 잘 넣으셨고요. 간해초도 이거 키워드 가치가 있는 단어거든요. 제목에도 좀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해초 5학년이라는 거. 왜 자꾸 제목에 그런 걸 넣으라고 하냐 하면요. 엄마 중에는 제목만 보고 가는 사람, 썸네일만 보고 가는 사람, 들어와서 앞에 몇 줄 읽고 가는 사람, 다 읽는 사람 다양하거든요. 설령 제목만 읽고 가는 사람이라도 원장님이 소사벌의 간해초에 있는 우등생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까지 읽는 사람이 나한테 스테이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꼭 중요하게 전달해야 될 정보는 앞쪽에 되도록 몰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에 한번 요거 포함해 보시라고 제안드렸고요. 필요한 내용 잘 들어간 정말 좋은 글입니다. 예. 그래서 켈리쌤 포스팅도요. 다른 원장님들은 꼼꼼히 한번 읽어보실 만한 좋은 글이에요.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에도 이렇게 3개 백링크를 문장으로 거셨죠.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제 다들 3개씩은 충분히 걸으실 수 있을 만큼 재고 확보가 되셨잖아요. 네, 잘하셨습니다. 켈리쌤. 다음은 은옥쌤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은옥쌤은 어때요? 좋죠? 네. 아유, 또 이게 옆에 화분까지 나오게 찍으셨어요. 네. 화분이 옆에 있으니까 되게 좋네요. 저는 이렇게 사진에다가 화분 이렇게 나오게 찍어주면요. 이 화분이 무슨 화분이고 사연이 있으면은 한두 마디 집어 넣을 것 같아요. 네. 공부에 집중에 도움이 되는 무슨 식물이다. 뭐 이런 거. 네. 뭐 약간 분위기를 이렇게 전환하는 효과도 있고 원장님이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배려한다는 거 이야기도 되니까요. 자, 1대1 영어 교습소, 봉의중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쓰시는 것 같아요. 한번 여기도 볼까요? 네. 후평동 1대1 영어. 네, 그렇죠? 딱 걸려 있죠? 그러면 봉의중 영어. 야, 봉의중 영어에서는 아직은 우리가 경쟁에서 조금 밀린다, 그죠? 언젠가는 봉의중을 노려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줘요? 봉의중을 키워드로 써서 앞에다가 걔를 배치하면은 네, 더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봉의중도 한번 꼭 노려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은옥쌤 거. 자, 은옥쌤, 그렇다. 누가 이거 이야기해서 넣으신 거예요? 아니면 은옥쌤이 발견하신 거예요? 공감 버튼 제가 여기다 적어놨죠. 이게 없었어요. 네, 이거 꼭 넣어주세요. 발행할 때 저도 지금 하나 공감 눌렀습니다. 야, 중1에 영어 시작하는 아이가 주인공이잖아요. 이 아이가요. 예. 그 원장님의 글 가운데서도 그게 느껴졌거든요. 얘가 늦게 시작했지만 원장님이 잘 케어해서 잘하고 있다. 그런 비슷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학부모에게는 그게 되게 어필하는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도 그런 거 좀 넣어주시면 좋아요. 봉희중 1학년 여러분 영어가 두렵나요? 뭐 이것도 좋은 제목이긴 한데요.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봉희중 1학년인데 이제 영어를 시작해야 한다고요? 다른 애들은 초3에 하거나 심지어 초등학교 입학 전에 했는데
그런 고민을 가진 사람들에게 약간 이렇게 내 얘기 들어봐 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 글의 성격이 그런 글이라면 제목에서 한번 그런 거로 이렇게 좀 후킹 메시지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달랑 말미에 한번 비교해 줘 보라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네, 이 아이가 요거 상위 98% 초등학교 5학년 수준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물론 잘하는 게 아니라는 느낌이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드는데요. 확 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 정도면은 진짜 사실 걱정되는 수준이라는 거, 그대로 가면은 진짜 큰 걱정이라는 거, 엄마도 걱정, 아이도 걱정이라는 거를 한번 강조해 주시면 좋은데, 보통 저와 공부하는 아이들은 몇 학년 수준으로 나오죠. 그럼 벌써 몇 년 격차가 날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저렇게 뒤떨어진 아이인데 이 선생님이 어떻게 얘를 데리고 갔을까? 궁금증도 생기고요. 또 지금 내 아이가 그런 입장이라면은 진짜 지금이라도 저 선생님한테 좀 보내봐야 되겠는데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한번 요 부분에서 이렇게 비교 한번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쭉 가다 보니까요, 구분선들을 사용하시는데 구분선이 조금 많아요. 이렇게 요 인용구 있잖아요. 인용구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구분선들을 넣으셨는데 한 문장 넣고 또 이렇게 구분선 넣고 하시면은 조금 많아요. 약간만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분선을 쓰는 게 안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전체 글이 총 합해갖고 한 5개에서 7개 정도의 블럭으로 나누어져 있는 정도면 좋게요. 막 10개, 15개씩 이렇게 인용구가 들어가면 한번 나눠지는 거거든요. 구분선이 들어가도 나눠지는 거고요. 너무 많이 나눠지면은요, 좀 파편화되는 느낌이 있으니까 구분선은 조금 줄여서 쓰시면 더 좋은 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은옥쌤 잘 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연윤쌤. 네, 포스팅이 썸네일이 아주 마음에 들죠? 열공. 교재 펴놓고 다 동그라미 돼 있고, 네, 좋습니다. 이거 연출한 건지 그냥 자연스러운 사진인지 모르겠는데 마치 연출된 것 같은 느낌으로 아주 좋은 사진입니다. 만년윤쌤의 글에서는요, 원생에 대한 애정이 확 이렇게 묻어나요. 네, 그쵸? 여기 보시면 그래요. 쫙 보면은요, 이렇게 감정이 묻어나는 서론 되게 좋습니다. 엄마가 어떤 느낌이 되냐면요, 엄마가 여성이잖아요. 뭐 당연한 말씀이죠. 네, 여성들은 남자보다는 이렇게 이성적인 그것도 뭐 당연히 있으시지만 감성이 더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고 그 애정을 이렇게 드러내고 표현하는 선생님이 이렇게 딱 발견되면은 이렇게 본능적으로 끌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건 근데 연기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만년윤 쌤이 원래 이렇게 애정이 풍부하신 분 같은데 이렇게 잘 드러내 주시면 좋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이거 좋은 거예요. 사진 아래에다가 이렇게 요 사진이 있는데 키워드가 없죠. 지금 캡션 밑에. 특히 어떤 사진보다 중요한 사진은요. 첫 사진이에요. 네. 이 첫 사진은 가장 중요하고 그 첫 사진 아래에는 내가 의도한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 꼭 그거 잊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학부모를 포스팅에 끌어들이는 거를 시도해 보라고 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어, 엄마와 대화한 내용, 카톡 주고받은 내용, 그런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여기다 밀어 넣으면 좋아요. 어떤 포스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메인이긴 한데, 아,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 글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엄마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를 내가 예뻐하고 잘 가르치니까 그 엄마는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 그 엄마는 이런 마음이더라. 그 엄마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 네, 요런 거를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아, 주제가 뭐가 됐건 그 주제를 놓고 원장님이 엄마와 대화하시는 거예요. 포스트 블록은 항상 그래요. 원장님은 엄마와 대화하시는 건데 여러 가지 주제로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이 포스팅에다가 어떤 형태로이든지 끌어들여 주시면 좋습니다. 학습 자료 사진을 다양하게 넣어 주셨거든요. 네, 그것도 아주 좋은 포인트예요. 네, 요거 아주 잘하셨어요. 네, 요거 이렇게 해주신 거. 네. 아,
지금 아까 엄마를 포스팅에 끌어들이는 거가 만년윤 쌤이 그렇게 끌어들이셔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만년윤 쌤이 그렇게 잘하셨기 때문에 다른 원장님들도 이렇게 시도해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네, 제가 써놓고도 잘못 읽어갖고 지금 이야기를 약간 핀트를 안 맞게 했네요. 이렇게 만년윤 쌤이 한 것 같은 거를 시도해 보시라 그런 말씀이에요. 꼭 엄마가 뭘 주시지 않아도 돼요. 저런 간식을 갖다가 주셨으면은 더더군다나 크게 자랑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평소에 하신 말씀 또 보내주신 톡 그러한 거 자주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만년윤 쌤 아주 잘하셨고요. 그 다음은 열정윤 쌤 포스팅 아주 좋습니다. 네, 저 포스팅이 아니라 썸네일 아주 잘하셨습니다. 송도 명선초. 네. 자, 제목에 송도 명선초 3학년 태우라는 거를 넣어주시면 좋아요. 네, 구체적인 사람이 들어가면 좋고요. 명선초 3학년이라고까지 써주는 거는요. 어차피 명선초는 내 키워드로 내가 넣었잖아요. 3학년까지 넣으면 3학년이 아닌 사람은 뭐 그냥 그렇다 치지만 진짜로 명선초 3학년 엄마가 보면은요. 우리 의 친구네. 아는 애 아닐까? 라고 들어와서 보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내용을 보다 보면요. 늦었다고 걱정하는 아이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요. 이 제목에까지 어떤 식으로인가 엄마가 늦었다고 걱정하던 아이라는 것까지 넣어주시면 더 좋아요. 명선초 3학년에 아이 영어 공부가 늦었다고 걱정하는 엄마가 태우 엄마밖에 없을까요? 네, 수십 명이 좋게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엄마들한테 굉장히 큰 소리로 귀를 딱 붙잡고 이야기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나오는 포스팅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특징, 아주 잘하는 아이이다, 혹은 늦어서 엄마가 걱정하던 아이이다, 뭔가 엄마에게 고민이 있었다면 그 고민을 딱 잡아채가지고 여기에다가 포함시키고 내가 걔를 어떻게 해주었다 이런 거를 하는 거 좋은 접근입니다. 여기 중간에 보니까 요거 너무 좋았어요. 네, 이런 거 엄마를 여기에 끌어들이는 거 아주 스마트한 전략입니다. 상담 요거 넣으신 거 아주 좋은 전략 잘하셨고요. 또 소제목 예고 부분에 뭐 땡땡 소요 요거 있죠. 요거는요. 요 아래 본 소제목으로 내려주세요. 여기에는 조금 길어졌어요. 요거 소요가 반복되니까 여기는 요 앞부분만 남기고 얘는 요 아래쪽에다가 넣어주시는 것 좋을 것 같아요. 문자 주고받은 거 좋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문자 주고받은 거가 아래에 있었다면 상담톡은 이게 말고 다른 게 또 있었다는 건데. 상담톡.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 보면은요. 글씨가 엉망이 됐던 거 고치는 거 이거 사례 나오는 거 있는데요. 그것도 참 좋습니다. 네, 아이가 글씨 잠깐 이쁘지 않게 쓸 수 있죠. 공부도 하기 싫을 수 있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그 아이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이렇게 하면서 고쳐주셨는지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가 또박또박 글씨 쓰는 것도 자랑거리거든요. 네, 그렇게 선생님이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 사례를 포함시킨 것도 좋았습니다. 잘하셨어요. 다음은 헤일리 쌤 보겠습니다. 네, 좋죠? 네. 그리고 귀인초등학교였어요. 귀인초 4학년 시후 어떻게 2년 만에 토플을 이렇게 잘할까? 이거 굉장히 호기심 가는 제목이죠. 네, 사람들 관심을 끌만합니다. 좋은 접근이었고요. 자, 근데 그 헤일리 쌤은요. 카테고리 세팅 한번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지금 카테고리 뭐로 돼 있죠? 네, 게시판. 게시판은 아니잖아요. 모든 거를 하나의 카테고리에 넣으실 필요 없고요. 다른 원장님들과 한번 쭉 살펴보시면 카테고리 그 배치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 수 있거든요. 그거 참고해서 나한테 꼭 맞는 방식으로 한번 한 서너 개 정도 카테고리 만드시고 이런 거는 뭐 우등생 소개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카테고리 하나 만드시면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밑에는 키워드가 없었어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거. 첫 번째 나오는 단어, 문장, 소제목, 사진 다 중요해요. 걔네들은 항상 뭐 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내 키워드를 강조해야 돼요. 자, 네이버 AI와 엄마들에게
자, 이번 포스팅은 뭐에 대한 거예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주지 않으면 잘 몰라요. 사람도 모르고 AI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로 검색한 사람한테 제일 먼저 보이도록 앞으로 밀어줄 수가 없어요. 예. 이건 지금 야, 내가 이 키워드로 쓴 글이니까 좋은 글이니까 앞쪽으로 좀 잘 보이게 밀어줘라고 말하는 건데 부탁을 해야 들어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탁을 꼭 해야 됩니다. 그 부탁은 바로 여기에 요 캡션에 네, 키워드 넣는 겁니다. 우영우라는 거 쓰셨는데요. 좋은 아이디어예요. 자, 모든 원장님들이 다 이거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영우가 뭘 가리키는 거라는 것도 설명도 꼭 하세요. 수고 많으셨고요. 줄리쌤이죠? 자, 보세요. 이렇게 최신 동영상이 쫙쫙 여기 나오잖아요. 동영상을 넣으신 분들은 이런 거 홍보 효과를 얻는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 동영상은 이웃 최신 동영상이에요. 보니까 그렇죠? 블로그 이웃이 되면은 보이는 거니까 내가 보여주고 싶은 엄마들이 나하고 이웃을 많이 하면 좋죠. 네. 그래서 어, 이제 어느 정도 블로그가 한 5개 정도 포스팅해서 구색을 갖추어 가니까요. 포스팅 말미에다가 앞으로도 나는 이런 좋은 정보를 계속해서 포스팅을 할 사람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웃 추가해 놓으라는 그런 문구도 넣어주면 좋아요. 아까 그 상담 문구 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웃 추가하라는 문구도 같이 포함해 갖고 이웃 추가해 두세요. 계속 좋은 정보 드릴게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으면 저랑 상담하세요.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웃들이 오시면 더 친절하게 상담해 드려요. 뭐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소통을 점점 넓혀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따뜻한 카리스마 줄리쌤 거 보겠습니다. 어때요? 여기 네, 집들이잖아요. 정말 아기자기 깔끔한 인테리어 잘 해놓으신 거 사진 썸네일 잘 나오셨습니다. 줄리쌤 축하드리고요. 별내 영어학원이에요. 자, 근데 별내 영어학원도 만만한 곳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별내 영어학원 짠. 이 수학 학원들이 많거든요. 저는 이제 계속해서 블로그를 해가시면요. 언젠가는 이 별내 영어학원으로 검색해도 상위로 들어오실 수 있는 날이 꼭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는 겁니다. 자, 줄리쌤의 경우에는 이렇게 모토가 있어요. 모토. 이런 거. 예. 자, 지금 있는 자리에서 시작하고 가진 거로 사용하고 할 수 있는 거를 해라. 이런 문구 같은 게 사실은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걸 적은 거잖아요. 나의 어떤 인생 철학 내지는 교육 철학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거 이렇게 표현하는 거 좋은 겁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 그때 모토들 좀 사용들 하셨잖아요. 네, 그거 잘하셨어요. 별내 영어학원으로 검색해 보니까 줄리쌤이 17위예요, 지금. 네, 5위까지 가는 날까지 일단 계속 한번 달려보시고요. 결론 부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음. 결론 부분 그 순서 제가 알려드렸죠. 상담 안내하는 거, 그죠? 네, 상담 안내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백 링크가 있어야 돼요. 근데 백 링크는 여기 뒤에 갔어, 그렇죠? 백 링크가 거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도 톡톡 순서로.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항상 똑같게 가려고 해요. 뭐 사실 어떤 분은 이게 여기에 있으면 꼭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해도 좋은데 만약에 그렇게 마음 먹었다면 요 순서는 그냥 일관성 있게 유지하시면 돼요. 네,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어떤 게 어떤 거 순서가 중요하다보다 일관성 있는 나만의 포메이션을 갖추자라는 것이 취지니까요. 네,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줄리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민경쌤이에요. 자, 민경쌤, 저는 처음에 그냥 사진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외국 아이들하고 같이 우리 저 건우가 그 앞에 딱 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네, 네, 아이디어 좋았고요. 키워드와 캐릭터를 제가 잘 살렸다고 했는데요. 네, 산성초 3학년 요거 있고요. 자, 이 건우라는 아이의 캐릭터를 굉장히 잘 살렸어요. 그 아이의 첫 만남부터 공부시킨 거, 그 다음에 그 다음까지 쭉 갔는데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 그 꿈이 있는 아이잖아요.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예체능 분야가 꿈인 경우가 많거든요. 아직 세상 그 사회의 구조를 잘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자기 눈에 잘 띄는 사람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 꿈하고 영어
공부를 이렇게 링크 시켜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실제 지도하다 보면. 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 실력이 훌륭해지면 네 꿈을 이루는데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우리가 이렇게 아이를 잘 동기부여하잖아요. 그런 내용을 넣어주시면 좋아요. 네. 엄마들은 그런 거 어려워하거든요. 네. 엄마가 어려워하는 거, 즉 엄마에게 페인이 있는 거, 예? 고통, 페인 포인트가 있는 그 지점을 원장님이 착 잡아갖고 해줄 수 있다면 어떤 거예요? 내 고통을 해결해 주는 사람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장님하고 정말 분리 불안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예체능 분야가 꾸민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동기부여해서 영어 공부를 잘하게 도와줬는지 이 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조금 두드러지게 보이도록 나는 이렇게 어, 예체능 분야가 꾸민 아이들을 굉장히 잘 동기부여를 해서 영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 역량이 있어, 능력이 있어. 그런 내용을 좀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부분 보니까 순서가 어때요? 상담 안내, 백링크, 지도, 톡톡. 네, 순서는 바꾸셨는데요. 예, 요 순서는 제가 또 이렇게 너무 많은 규칙을 드릴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일관성, 내 블로그 내부에서의 일관성은 꼭 유지해 주시면 좋아요. 저는 이게 습관처럼 돼버렸어요. 파워 블로거들이 하도 그렇게 많이 하길래. 네, 어떻게 해요? 상담 안내, 백링크, 그 다음에 지도, 톡톡. 네, 요 순서가 아주 제 입에 굳어버렸는데 요건 원장님들이 일관성만 유지한 상태로 자율적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민경쌤 포스팅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꼼꼼윤쌤입니다. 좋죠? 저 썸네일 잘 나왔죠? 네. 차산초 영어 공부방. 네, 요게 꼼꼼윤쌤의 키워드거든요.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요, 원장님들도 스스로 적어 놓은 키워드를 이렇게 검색해 보시는 거 습관이 돼야 돼요. 어때요? 차산초 영어 공부방은 꽉 잡았죠? 꼼꼼윤쌤이 두두두둑 다 잡아 놓은 거예요, 이미. 네. 그래서 이제 꼼꼼윤쌤도 어떻게 하셔야 되냐? 확장. 키워드를 제가 10개씩 조립시켜 드렸잖아요. 낚싯대 한 개로만 파워 낚싯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10개 뿌려 놓으세요. 어느 낚싯대에서 사람이 낚일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자, 그렇게 해보시기 바라고요. 꼼꼼일쌤 되게 그 포스팅 읽기 좋아졌어요. 네. 원래도 포스팅 잘하시는 분이지만요. 포스팅하는 거에 조금 잘 적응이 되셔서 그런지 읽기가 되게 편하고 수월해졌어요. 줄바꿈 어색한 게 없어지고요. 간결한 문장 구조 쓰셔가지고 되게 좋아요. 그리고 소제목으로다가 이렇게 요거 예고한 거 예고하고 그거랑 매칭되게 소제목 사용하신 것도 좋았어요. 사진 아래에 키워드 캡션 그거는 없었네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첫 번째 단어와 첫 번째 문장 그리고 첫 번째 사진 다 중요하다는 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라는 거를 알려준다는 거. 나 좀 앞에다가 보이게 해줘 라고 부탁하는 거라는 거. 예, 부탁 안 하면 들어주지 않아도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꼭 챙겨서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 부탁이 바로 여기에요. 그리고 마무리도 아주 나이스입니다. 마무리도 보니까 네, 상담, 백링크, 지도, 톡톡까지 좋았어요.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울리맘. 과천 위버필드 영어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요 썸네일 좋고요. 위버필드라는 게 그 아파트인 것 같아요. 제가 과천 위버필드 영어를 검색해 보니까 위버필드가 무슨 이렇게 재건축 조합 이렇게 해서 만든 아파트였던 것 같아요. 아마 동네 사람들이 많이 검색한다면 이것도 좋은 키워드예요. 네, 그래서 잘하신 거고요. 문원초도 있고요. 다 상위 노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리맘의 경우에는요.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네, 요런 것도 그렇고 요런 것도 그렇고 이 편집이 거의 그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템플릿급이에요. 저보다도 이런 거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잘하셨고요. 구성도 나이스해요. 네. 크게 두 개를 예고하셨고요. 뭐예요, 그게? 1년 6개월의 영어책 줄줄 읽는 비결하고 자기주도 학습을 만렙으로 달성한 꿀팁이잖아요. 이 두 개를 전부 충실하게 채워주셨어요. 요거 좋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네. 그 내용도
그 키워드 사용하시는 거나 전체 내용이 다 읽기 좋았습니다. 아주 잘하셨고요. 예, 계속 이렇게 포스팅해 나가셔서 지역에 또 학교에 해당하는 키워드 10개 정도만 좀 장악하고 계시면 계속해서 블로그로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 있을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쌤. 좋죠. 아이들이 여럿이 모여서 진지하게 공부하고 있어요. 네, 요거 아주 좋습니다. 사진. 나경쌤 거를 보면 나경쌤이 그리고 아까 어떻게 된 거지? 라고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단톡방에서. 단톡에다가 과제 제출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막 알고 와갖고 이렇게 댓글을 달았잖아요. 근데 고치셨잖아요. 그 이웃이기 때문에요. 이웃 새 글은 블로그 그 앱에 항상 뜹니다. 그래서 다들 보고 달아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고칠 때 고치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우리 지역에 내가 보여주고 싶은 엄마들에게도 이게 잘 뜰 거거든요. 이웃으로 이제 될 테니까요. 그래서 내가 포스팅한 글은 내가 실수를 했어도 엄마들에게 보일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발행하실 때 잘 검토하시고 발행하셔야 됩니다. 자, 나경생 거 한번 볼게요. 원장님의 캐릭터가 아주 잘 녹아 들어간 포스팅입니다. 네. 그 되게 자기의 감정 같은 것들을 잘 표현하시고 이렇게 글을 써주셨기 때문에요. 이렇게 글을 쓰면요, 그 블로그 이웃들과 정말 찐 소통이 됩니다. 그냥 일반론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원장님들은 거의 이제 그 수준은 벗어나셨어요. 영어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에게나 할 만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 블로그에는 자주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웃을 잘 안 해요. 정말 이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정말 마치 이웃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웃 추가해놓고 자꾸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이 포스팅의 성격이 그래요. 되게 좋아요. 그리고 공부한 교재를 쫙 모여서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보니까 처음에 하셨던 포스팅에는 교재를 더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 많이 보여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쫙 보여줘서 보여주니까 히스토리도 좀 이렇게 알 수 있고 원장님이 정말 아이가 공부하는 거를 꼼꼼히 다 관리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좋았어요. 성적표 보여주는 것도 좋았죠? 네, 요거. 자, 이 나경쌤 글도요. 요 글의 한 줄당 단어의 숫자 그리고 전체적인 이런 모양 이런 것들도 잘 읽어보시면 참고가 많이 되는 스타일을 참고할 만한 좋은 포스팅입니다. 네, 함께 보면 좋은 글에는 요거 한두 개 정도 더 넣어주시고요. 요거 마무리 가는 순서도 좋았고요. 좋은 포스팅입니다. 잘하셨어요. 다음에 마리쌤 거 볼게요. 자, 마리쌤은 그 포일 숲속마을 포일초 영어 요걸 쓰고 계세요. 자, 근데 보니까 요거 썸네일이 이게 제가 보니까 그 어떤 성적표 같은 거예요. 그죠? 네. 근데 대표 사진을 이거를 의도하신 거는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동으로 이게 지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쌤의 경우에는 하나 제안 드리고자 하는 건요. 뒷모습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의 프라이버시가 완전히 보호되는 방식으로 하셔도 되니까 들공열공 사진을 이렇게 몇 개 찍어 두셨다가 그런 걸 쓰셔도 좋아요. 그리고 때로는 그 아이의 사진을 딱 쓰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꼭 그 아이가 아니더라도요. 그냥 대표 사진은 심지어 사진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것도 해요. 자,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내가 정말 멋있는 포스팅을 했는데 진짜 아쉽게도 사진이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떡하지? 라고 생각이 들면요. 이렇게 갖고 여기에서 자 보세요. 이 라이브러리 아니 글감 있죠? 글감을 눌러. 그리고 사진이 있죠, 여기.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공부 이렇게 해요. 공부하는 사진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 아니 근데 이거 저 우리 귀염둥이 사진이어야 되는데 막 수염난 아저씨라 이거 잘 안 어울리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거 출처는 이렇게 밝혀놔야 되는데 이렇게라도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 상태에서 자 보세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포일 숲속마을을 제가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 마리쌤 거가 1등 노출되고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보면 사진이 있는 거와 없는 것들을
비교할 수도 없네요. 왜냐하면은 전부 다 사진이 있어. 사진이 아무것도 없거나 이 사진을 봐도 뭔지 모르겠는 사진이면은 잘 클릭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라도 없으면은 그냥 이렇게 남이 올린 사진이라도 넣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진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아니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거 제안 드려요. 그리고 서론이 조금 길었어요. 서론 길이 절대적인 길이가 길다는 게 아니라 단락 변화가 없이 좀 너무 줄수가 많아요. 요거 한 단락 정도는 요 정도에서 요 친구입니다 한 다음에 엔터 2번 넣어갖고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제목 예측, 예고, 그 다음에 매칭하는 구조도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쭉 읽으면서 마리쌤 블로그 글쓰기 읽기가 되게 편안해졌어요. 이렇게 잘 읽혀요. 눈에 이렇게 시각적으로 읽다가 이렇게 뭐가 툭툭 걸리거나 그러는 거 없이 굉장히 부드러워진 거 좋았고요. 중간에 여기 오타 타이포 이거 보시고요. 파닉스 이거 정확히 잡아주시고요. 네, 잘하셨습니다. 제일 뒤에 톡톡이 없다고 제가 써놓은 거 보니까 없네, 그죠? 예, 톡톡 한번 저 신청해 갖고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리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타이포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거는 그냥 그 모두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건 알려드리는 건데요. 타이포가 정말 아주 사고가 될 수가 있어요. 최근에 제가 한 원장님 몰래 비밀 댓글로 달아가지고 우리 원장님 가운데 한 분인데 어느 원장님인지는 지금 기억도 안 나요. 까먹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비밀 댓글로 알려드렸는데요. 어떤 원장님이 자기 주도 학습을 갖다가 이렇게 막 설명하는 거를 했는데 자기의 그 기자를 갖다가 잘못 타이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글자로 다 잘못 타이핑을 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정말 너무 깜짝 놀라갖고 즉시 알려드려서 고쳤거든요. 어떤 글자로 잘못 쓰셨는지는 제가 이야기는 안 할 텐데 여러분들이 아마 다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렇게 그냥 사소한 타이포인데 너무 의미가 좀 이렇게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타이포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리 잘한 다음에 마지막에 거기 빠진 머리카락이 될 수 있어요. 네. 다른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 타이포만 기억이 날 수 있으니까 네, 조심하셔야 돼요. 다음은 이제 미정쌤 보겠습니다. 네. 미정쌤 변동중 영어과외. 저는 지금 이 변동중이 중학교 이름이 아니라 진짜 뭐가 변동하고 있는 중이라는 건 줄 처음에 착각했는데 이름이 좀 특이하죠. 이 학교 아이들은 요거 갖고 되게 장난 많이 할 것 같아요. 자, 썸네일 되게 마음에 들죠? 네, 아이와 선생님이 같이 이렇게 있는 사진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하나 추가할게요. 열공줄공 사진에다가 아이와 선생님이 웃는 사진까지 추가할게요. 사실은 아이와 선생님이 같이 웃고 있는 사진이 그 모든 걸 다 이렇게 능가하는 최고의 썸네일이에요. 네, 뭐 말이 필요 없잖아요. 최고죠 뭐. 자, 미정쌤 거 볼 건데요. 되게 잘하셨어요, 일단. 이 쭉 제가 읽어보면서요. 내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나의 정체성, 그리고 그 삶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되게 잘 드러내셨어요. 보기만 해도 엄마가 되게 기대가 돼요. 이런 사람, 가르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은 마음은 똑같은 거거든요. 되게 잘하신 거고요. 교재를 잘 보여주셨어요. 교재를. 네, 좋아요. 이렇게 교재 짜자자자작 보여주는 거 되게 좋은 겁니다. 예. 그리고 엄마와 카톡. 정말 좋죠. 교재 보여주는 것도 좋은 건데요. 특히 엄마와 카톡을 보여주신 건 베스트입니다. 이런 거 아마 원장님들도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네, 지금 원장님들 카톡 열어보시면 이런 거 많이 있을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세요. 네, 이런 게 주는 효과가 되게 큰 겁니다. 이런 걸 보면요. 새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상담받아 보려는 엄마도 이렇게 불안감이 확 낮아져요. 저 원장님 정말 이렇게 친절하게 카톡 보내면 이렇게 상담해주고 이런 분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렇게 아이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학습 내용을 쫙 이렇게 포스팅을 해놓았는데 저는 이 주연이 유빈이 엄마가 이 포스팅을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여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 엄마 마음은 어떨까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자, 이 포스팅이 갖는 효과를 그렇게
그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원장님들도 포스팅을 할 때마다 이 포스팅을 읽는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 그리고 얘네들 친구들 엄마가 이걸 보면 어떨까? 너무 부럽지 않을까? 네, 그걸 우리는 의도하는 거예요. 네, 이 미정쌤 글 되게 좋아요. 꼭 여러 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요. 참고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미정쌤은요,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과정이 끝난 다음에도요, 다른 친구들 있죠? 쭉 계속 이런 시리즈로다가 소개글을 한번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정쌤이 아주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이거 나중에 효자 효녀 노릇을 할 겁니다. 그런 포스팅들이. 수고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한솔초 영어 레이첼 쌤 볼게요. 이 한솔초는 전국에 제가 보기에 10개는 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역을 원래는 여기다 넣으셔야 되는데 제가 그냥 지역도 안 넣고 한솔초 영어 했는데 정읍 아닐 텐데. 잠깐만요. 한솔초 영어로 검색해 봤어요. 이렇게. 예. 그랬더니 뷰 탭에서 그죠? 예, 전국 1위로 지금 그 다른 정읍에도 있고 뭐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다 있을 텐데 하여튼 1위로 지금 노출되고 있어요. 물론 최근에 올렸기 때문에도 있지만 레이첼 쌤이 그만큼 이 그 블로그 노출시키는데 파워를 갖고 있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좋은 현상입니다. 썸네일도 좋았고요. 자, 소제목을 근데 처음에 봤는데요. 첫 만남 함께한 1년 다해 현재. 이게 제가 구성 가이드로 이런 내용들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구성 가이드를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제가 제시해 드려가지고 오히려 창의성을 갖다가 좀 이렇게 제약하지 않았나 하는 살짝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소제목을 쓰실 때는요,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좋아요. 저는 이런 걸 모르잖아요, 내용을요. 그렇죠? 근데 원장님들은 여기 보시면은 내용이 다 있거든요. 똘망똘망하대요. 그러면은 첫 만남은요, 7살 똘망똘망한 다혜의 영어 시작.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함께한 1년 동안 보니까 1대1 수업하고 스팀 클래스로 슬럼프 극복하는 스토리들이 막 나와요. 그런 내용으로 여기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는 초1이 돼갖고 영어로다가 심지어 선생님한테 편지까지 써줘서 감동했어요. 그렇게, 예. 예, 저는 구성 가이드니까 뭔 내용이 올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드리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제목에서 정말 이게 뭐지? 궁금한데? 읽어보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들게끔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면서 제가 하나 생각난 게 있는데요. 다해 이야기 하시면서 원장님이 다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막 리액션을 굉장히 잘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거 보면서 저는 이 김정훈 교수라는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잠깐 공유 중지. 네. 화면 켜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좀 이야기해 볼까요? 김정훈 교수 혹시 아십니까? 누군지? 이게 머리 뽀글뽀글뽀글하고 연세 좀 드셨는데 되게 재밌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이 유튜브에서 하는 강연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기 키우는 엄마들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이게 왜 거짓말쟁이냐면요. 아기가 오늘 엄마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아기인데. 그리고 뒤집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아빠가 와갖고 보면은 엄마를 못해. 뒤집지도 못해. 다른 사람이 보면은 절대 못해. 근데 희한하게요. 그렇게 엄마가 거짓말처럼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3일이나 일주일이 지나면은 그 엄마가 말한 그거를 아이가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른 사람은 그거를 눈여겨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걔를 너무 이뻐하고 항상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보고 아이가 완벽하게 엄마라고 말을 못했고 완벽하게 뒤집지 못했는데도 그거를 눈치를 채고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한테 야 엄마라고 했다고 막 칭찬하고 좋아하고 뒤집었다고 칭찬하고 좋아하고 막 엄청난 피드백을 해주니까 아이는 어떻겠어요? 아이는 나를 케어해주는 그 케어기버가 그런 행동을 하면은 그게 뭔가 되게 내가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행동을 되게 강화하게 됩니다. 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항상 거짓말하는 것 같지만 거짓말이 아니라 선행 지표예요. 엄마가 그 거짓말을 하면은 한 3일이나 일주일 후에 아이는 그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아이가 뭔가를 얘가
사실은 그 정도까지 아직 못 갔는데 한 거를 눈치를 채주고 그걸 막 칭찬해주고 피드백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면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가 그걸 하는 거죠. 지금 조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또 누구 보여드렸는지 또 기억도 안 나네. 레이첼 쌤. 레이첼 쌤 거에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예. 이런 내용, 이거 좋아요. 예. 그리고 이런 내용이 원장님들 모두에게 아마 경험으로 있을 텐데요. 써주세요. 그게 바로 엄마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아이한테. 근데 그걸 원장님이 해줬다는 건 되게 엄마에게는 감동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하면서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 있죠. 엄마 거짓말쟁이, 선생님 거짓말쟁이, 그 김정훈 교수 얘기, 네, 그런 얘기도 여기다가 한번 곁들여 보세요. 아이가 가진 그런 아직은 온전히 꽃 피워지지 않은 역량을 갖다가 발견해주고 그거를 막 격려하고 피드백을 줘갖고 피워내게 하는, 이게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멋진 걸 해준 거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매일 해주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내 포스팅에서 어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레이첼 쌤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해나 쌤 볼게요. 범계초, 네, 영어 파닉스. 여기 해나 쌤 거예요. 자, 첫 문장을 제목으로라고 했어요. 제가 딱 보니까 해나 쌤이 첫 문장에 요거 쓰셨어요. 제가 보기에 이게 제목이에요, 원장님. 네. 지금 제목의 앞부분까지만 쓰셨어요. 지금 제목에다가. 그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 요만큼을 다 쓰는 게 더 좋은 제목이에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넣으시고요.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네. 첫 문장 제목을 아주 제대로 잘 만드셔갖고 여기다 쓰셨어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소제목 마찬가지 제가 조금 전에 코칭해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고객의 니즈를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루나의 경우에는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저는 모르죠. 원장님이 아시는 거예요. 원장님이 여기다 그걸 적어주셨어요. 뭐예요? 또래의 친구들보다 다소 늦게 시작한 경우라 어머님과 루나가 고민이 많았어. 그러니까 늦었다고 걱정하는 엄마에게 지금 해준 거예요. 이거는요. 그게 여기에 나와야 돼요. 앞에, 제일 앞에. 심지어 넣을 수 있으면요. 이렇게 단어를 조합해 갖고 제목에도 넣으시면 좋아요. 그렇게 하면 뭐가 되냐 하면, 야, 늦었다고 걱정하는 범계초 엄마들, 해나쌤하고 상담하세요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목을 쓰고 내용을 쓴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그 내용에서 제일 사람들의 주의를 잡아 끌 만한 내용을 땡겨다가 제목을 바꾸라고 그래요. 예, 제목을 리바이즈 하시라고요. 예, 지금 여기에서는 늦었다고 걱정하는 엄마들에게 쓰시는 글이에요. 이 글 전체가.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에 맞게 앞뒤 조절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학습 결과물, 교재, 사진 넣으신 거 아주 좋았어요. 해나쌤은요, 블로그 시작하신 지 오래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 상위 노출이 안 되는데요. 꾸준하게 해보시면은요, 언젠가, 네, 범계초, 영어 파닉스, 이런 거 넣으시면은 상위 노출 될 겁니다. 네, 그때까지 계속해서 지금 배우신 기술, 네, 또, do's and don'ts라고 했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거 피하면서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지 말아야 될 거 피하는 거는요, 원장님도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거의 이제 특수문자 넣으시는 분, 막 전화번호 도배하시는 분, 해시태그 넣는 분 없잖아요. 네, 아주 많이 발전하셨습니다. 해나쌤도 그중 한 분이고요. 잘하셨어요. 그다음에 네, 오쌤 거 보겠습니다. 어때요? 좋죠? 네, 공부하는 장면 좋았고요. 석수동 중등 영어학원 내신 대비부터 수능 영어까지. 네. 내신 대비부터 수능 영어까지라는 걸 강조하시려고 이렇게 요거 작은 코테이션 붙이셨잖아요. 코테이션 붙이지 마세요. 안 붙여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거라도 저는 문장부도 가급적이면 잘 안 쓰거든요. 특히 제목에는. 네, 안 쓰셔도 괜찮아요. 보니까 어때요? 중등부 수업을 소개하는 글이에요. 이건 지금 보면요. 그렇죠? 자, 여기 제목에 보면은 오늘은 석수동 영어학원의 중등부 수업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 근데 그것을 규리라는 아이 케이스로다가 한 거예요. 네. 심지어 내용이 중등부 수업이 주제라 하더라도요. 저는요. 어,
이 글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쌤이. 안양중 1학년 다니는 아이를 둔 학부모가 봤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안양중 1학년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인포메이션이에요. 더 앞으로 와야 되고요. 가능하다면 제목으로까지 들어올 만한 내용입니다. 예. 석수동 뭐 영어학원에 다니는 안양중 1학년 규리는 어떻게 호동생이 되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라도. 예. 그래서 항상 제목을 쓸 때 관점이 두 가지예요. 내가 지금 적은 본문의 내용과 관련이 있게 쓰되 이 글을 읽었으면 하는 사람에게 야 이거 네가 읽어야 될 글이야 라는 신호를 보내는 그 두 가지 관점을 다 갖고 제목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잘하셨고요. 쭉쭉쭉 가보니까요. 마지막에 백링크가 있는데 백링크를 그대로 붙여넣기 하셨어요. 이게 아니라 문장 링크로 하는 거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네, 문장 링크로 함께하면 좋은 글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지도가 있네요. 근데 제가 왜 그랬는지 아까 봤을 때는 지도를 못 봤나 봐요. 이렇게 지도 써놨는데 네, 지도도 그렇게 잘 넣어 놓으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한 20분 정도가 글을 쓰셨고 평소보다 이제 가면 갈수록 물론 그럴 것 같아요. 점점 할 거 다 하시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걸 잘 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코칭해 드릴 내용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좋은 현상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잘 쓰셨는데 혹시 질문이 있는지 일단 질문을 좀 받고요. 또 약간 시간이 남으면은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또 있으니까 그걸 좀 더 해드릴게요. 자, 일단 화면 공유는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네. 여기다 또 자수를 하셨네.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후평 원장님이셨군요. 네. 네.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실 수 있어요. 예. 여기 채팅방에다가 질문하셔도 되고요. 줌 채팅에다 아니면 손 들고 질문하셔도 돼요. 네. 자, 질문 없으신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제가 요거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화면 공유 좀 할게요. 자, 네이버 웨일 사용하는 거 잠깐 한번 보고요. 제가 네이버 웨일을 지금 이 왼쪽에다 갖다 놨잖아요. 그리고 여기 앞정으로 딱 집어놨잖아요. 얘를 없애는 방법이 있죠. 얘를 이렇게 앞정을 누르고 이쪽을 클릭하면 없어지죠. 네. 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갖다 대면은 왼쪽에 나오죠. 여기다 블로그 요거 누르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런데 얘를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갖다 대고 여기 아래쪽에 내려와 보면은 요거 있죠. 요거 사이드바 맞춤 설정 보이시죠? 얘를 눌러요. 그러면 사이드 패널을 고정시킬 수 있고요. 고정시키면은 얘가 없어지지가 않아요. 항상 있어요. 근데 다른 작업할 때 귀찮으니까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고 마우스 갖다 대면 나오니까 놔두고요. 사이드바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이걸 오른쪽에 보이게 하니까 이쪽으로 갔죠 지금.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왼쪽에 보이게 하면은 왼쪽으로 이렇게 오고요. 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주로 보는 게 블로그이기 때문에 그냥 블로그로만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블로그를 나오게 하고 얘를 고정시켜 놓으면은 어때요? 원장님들이 아까 쓰셨던 글 이웃이기 때문에 이웃 글들만 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쭉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기 좋고 공감 댓글 달기 좋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쭉 봤는데 이웃이 지금 우리랑 함께 공부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중간중간에 그런 사람들이 끼어 있으면 불편하니까 예를 들어 여기 리지쌤이 쓰신 글이 있는데 오른쪽에 점 3개 있잖아요. 얘를 눌러요. 누르면은 저는 리지쌤이 이웃이기 때문에 새 글을 쓰시면 반드시 제 거에 나타나게 온 시켜놨잖아요. 이거를 오프 시키면 안 나타나겠죠. 그 다음부터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나한테 이웃하자고 찾아와서 내가 수락은 했는데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뜨면 귀찮으면은 이거를 오프 시키면 돼요. 예. 그리고
앞으로 보내주는 글은 보고는 싶은데 지금 이 글은 다 봤으니까 안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서 숨기기를 누르면 없어져요. 그리고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면 이웃 취소해버리면 그 이웃이 관계가 끊어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 좀 알려드리고요. 네이버 웨일 그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면 블로그 포스팅 하는데 정말 편리합니다. 동편 영어교실 원장님, 글쓰기 할 때 같은 제목으로 내용과 사진만 다른 두 가지 방법으로 저장하는 방법이 있나요? 제목이 같으니 마지막 쓴 글만 저장이 되더라고요. 그건 따로 복붙 하셔가지고 써야 되는데 같은 내용으로 두 번 포스팅 하시면은 그런 거가 어뷰징으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뷰징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네, 어뷰징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네이버에서 원하지 않는 행동을 갖다가 하면은 제재를 하는데 같은 내용으로다가 두 개의 글을 쓰시면은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 그 글의 구성이나 순서 같은 거를 하고 싶을 때는요. 복사해서 붙여넣는 방법은 있어요. 그거는 가능한데 단 내용은 바꾸셔야 돼요. 그거 하는 방법 좀 보여드려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지금 어, 비공개해 놓은 거니까 요거로다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네. 지난번에 이거 원장님들 보여드리려고 제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냥 가짜로 있지도 않은 학원을 그냥 그 가짜 학원을 제가 이렇게 온라인 집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만드는 거잖아요. 자, 근데 내가 요걸 한번 만들어 놨어. 근데 이 템플릿이 마음에 들어. 그죠? 예. 그래서 다음에 요걸 또 한번 쓰고 싶어. 요런 그대로 구조를. 그런 거라면은요. 그냥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복사해 가지고요. 그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실 수는 있어요. 단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탭을 열어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그 블로그에 보면은 글쓰기가 있죠. 글쓰기 요거를 눌러갖고 새 글을 열어야 돼요. 작성 중인 글에다가 하시면 안 되고 새 글을 열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네. 붙여넣기 하면은 똑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내용은 물론 고쳐야죠. 똑같은 내용으로 사진만 다르게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를 어뷰징이라고 한다고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죠. 네. 그거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예요. 이 블로그에 보면은요, 그 이웃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웃 관리. 여기 블로그 첫 화면에 가면은 여기 글쓰기 옆에 관리 통계 있잖아요. 관리를 눌러봐요. 관리. 관리를 눌러보면은 내 블로그를 전체를 다 관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이웃 그룹 관리가 있어요. 이웃과 그룹 관리. 자,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 나한테 막 이렇게 한 사람들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어요. 새로 신청한 사람 거 수락도 해줄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이웃이 서로 이웃이 있고 그냥 이웃이 있잖아요. 네, 서로 이웃은 나도 그 사람을 이웃으로 추가했고 그 사람도 나를 이웃으로 추가한 사람이 네, 서로 이웃이에요. 네. 그러니까 서로 이웃은 정말 나하고 이렇게 공감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로 이웃을 하면 좋겠죠. 근데 뭐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서로 이웃으로 추가 신청 요청을 하면은 그냥 웬만하면 다 받아주는 편입니다. 블로그 이렇게 내 거 찾아와서 댓글도 달아주고 또 공감도 눌러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웃과 서로 이웃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고요.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그게 아니고 그 이웃을 어떻게 그 관리할 것인가. 저렇게 그 이웃 그 메뉴에서 관리하는 거 말고 내가 댓글을 달고 공감을 하고 대댓글을 달아줄 때 그 이웃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 남이 나에게 그 해주었으면 하고 내가 바라는 게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나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라고 다 바라잖아요. 그거가 똑같게 그 사람에게 대해주면 참 특이하게도 그 사람이 나한테 그대로 그렇게 대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사실은 다 이웃이에요. 물론 우리 이외에 또 다른 이웃들이 있겠지만요. 그 이웃들의 블로그에 가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어, 그래 특히 이렇게 그 원장님들이 하고 계신 것 같은 교습소나 공부방 블로그에서는 댓글을 달아줄 때 어때요? 그 동료 원장님이 와서 댓글 달아주니까 힘이 나고 그 기운도 나긴 하지만 진짜 보고 싶은 댓글은 뭐예요? 엄마들이 달아주는 댓글 아니에요? 우리 학원에 다니는 엄마가 달아주는 댓글도 정말 좋은데 그보다 더 좋은 거는요. 지금 어떤 초등학교 내가 포스팅을 하고 있는데 그 초등학교에 다니는 엄마가 거기에다 댓글을 달아주면 어때요? 진짜 너무 좋죠. 예. 그래서 댓글을 달아주실 때 그런 관점으로 달아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만년강변 만년윤쌤 블로그에 가서 댓글 방문을 하시면은요. 거기에 가서 댓글을 달으실 때 동료 원장이라는 걸 잠깐 내려놓으시고 그 만년 중학교나 만년 초등학교 엄마라는 모자를 딱 쓰고 그 입장에서 달아주시면 좋아요. 예. 그 만년초 3학년 엄마 입장에서요. 야, 만년초 3학년 그 친구들은 여기 가서 하면 뭐 정말 좋겠다 이런 식으로요. 예. 동료 같은 사업자 입장으로 달지 마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진짜 만년초 엄마가 와서 보면은요. 야, 여기 경쟁이 너무 좋은 곳이라 우리 애 친구 중에서도 경쟁이 있겠는데 여기 보내면 정말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항상 그 역지사지 해가지고 그 입장이 되어가지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정말 좋아요. 그리고 누군가 와갖고 댓글을 달아줬잖아요. 그러면 그 댓글에다가요. 꼭 이건 반드시 하시라는 건 아닌데요. 할 수 있다면 이거는 하면 좋은 거예요. 대댓글을 달아주시면 좋아요. 이게 그 대댓글에 어떤 의미 있는 내용으로다가 하는 것도 필요한데 대댓글이 있다는 것 자체가 플러스 점수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한 포스팅에 댓글이 달렸다는 거 일단 포스팅이죠. 네. 그런데 그 포스팅 밑에다가 어, 잠깐만요. 예. 포스팅 아래에다가 누군가 댓글을 달아줬다는 것 자체가 이 포스팅이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포스팅이라는 증거가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좋은 거고요. 그 댓글 아래에다가 또 대댓글을 달아주면 이 포스팅 한 사람은 와갖고 이웃이 뭔가 말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응답도 하는 사람이네. 그냥 일방적으로 일기 쓰듯이 자기 것만 쓰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사인을 보내는 거잖아요.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블로그라는 이렇게 사인을 네이버 이 그 검색 엔진에다가 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그런 게. 그래서 이게 어차피 과제로다가 이렇게 다르실 때 몇 개 이렇게 누가 달아준 게 보이면은 한두 개라도 그렇게 해주시면은 다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 이웃 관리하는 것까지 말씀드렸고요. 끝내려고 생각해 보니까 남은 시간에 아주 유용한 거 할 게 하나 또 있네요. 자, 그게 뭐냐면 자, 5주차 코칭을 했잖아요, 이제. 그럼 이제 우리 다음 주 거 이제 또 과제를 궁금해 하시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이 과제를 빨리 드리면 싫어하실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궁금해하고 달라고 하시니까 너무 반가워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 놨는데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다음 주는 조심할 게 빨간 거 있잖아요. 8월 18일이에요. 이 미팅이 목요일로 당겨지는 거예요. 8월 18일 오전 10시로요. 예, 제가 금요일에 일이 있어가지고 하루 당기는 거예요. 근데 제출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요일 자정까지 해야 제가 이걸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일정 꼭 유의하시고요. 다음 주에 하실 주제는 이거예요. 자, 핵심 상권. 내가 노리고 있는 핵심 상권에 있는 그 학교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건 주제예요. 제목이 아니고요. 제목은 여러분들 창의성을 좀 발휘해 주셔야 돼요. 어떤 초등학교, 어떤 중학교, 학교 알림이에 관한 내용을 쓰셔도 좋아요. 학교 알림이 완전 정보. 그러니까 엄마들이 알림이가 있다는 걸 아는데 잘 못 봐요. 되게 불친절하거든요. 알림이가. 가족이 또 공무원이신 분은 마상 입지 마시고요. 이 공무원스러워요. 하여튼 이 학교 알림이가 되게 그러니까 아주 사무적이고 행정적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봐도 뭔 말인지 팍팍 오지가 않아요. 누군가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럼 그 설명은 누가 해주면 좋아요? 원장님이 해주면 좋습니다. 학교 알림이 친절하게 읽어주는 사람이 되면 좋습니다. 만년초 학교 알림이 친절하게 읽어주는 사람이 원장님이면 되게 좋은 거예요.
만약에 원장님이 그걸 친절하게 읽어주지 않으면 누가 읽어줄까요? 원장님의 옆에 있는 경쟁학원 원장님이 읽어주겠죠. 그러면 엄마들은 누구에게 갈까요? 그분에게 가겠죠. 이거를 잘 알려주는 사람이 네, 경쟁력이 있는 학원을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나중에는요, 자체 학부모 설명회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참고할 만한 포스팅을 몇 개 해놨는데 여기다 몇 개 더 추가해 드릴 거예요. 요거는 지금 학교 알림이 분석하는 방법을 보실 수 있게 예시를 넣어 드린 거고, 이렇게 핵심 상권의 학교를 잘 소개해 주는 예시 포스팅들도 여기다 몇 개 더 붙여 드릴 거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면 아이디어가 좀 생기실 거예요. 구성 가이드를 좀 러프하게 짜봤는데요. 다음 주 과제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야, 내가 이제 우리 지역에 어떤 초등학교 엄마들 5명을 모아놓고 한번 줌으로 혹은 우리 그 교습소에 초대해서 티타임 하면서 학부모 설명회를 한번 해봐야지. 그런 기회가 올 수 있잖아요, 이제. 혹은 1대1로 상담할 기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때 상담을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고 만드시면 딱이에요. 상담할 때 뭐 할 것 같아요? 엄마 이야기를 잘 들어준 다음에 땡땡초나 땡땡중에 다니는 엄마에게 그 학부모에게 그 학교는 이러이러이러해요 라고 설명해 주면 되게 전문성 있잖아요. 우리 지역의 학교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라는 느낌을 딱 신뢰를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엄마의 어려움을 공감해 주고 내가 그 학교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우리 그 애기 잘 준비시켜 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이 블로그에서도 표현해 주시면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할 때 일단 원장님이 그 학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근데 뭐 다 기본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다니고 있으니까. 아이들 통해서 시험을 본다면 언제 보는지, 어떤 식으로 보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다니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누군가 좀 이렇게 봐주고 케어해줘야 될 포인트는 무엇인지, 그런 거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우리 원에 그 학교 우등생이 있으면 정말 좋아요. 내가 이미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우등생으로 만들었다는 증거니까 너무 좋죠. 자, 영어 공부는 어떤 교과서, 어느 출판사 거로 공부하는지, 그리고 그 출판사의 어떤 레슨 플랜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좋아하는 선생님은 누군지, 또 어려운 점은 뭔지, 수행평가는 언제 보고 어떻게 보는지, 서술형 시험은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내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시켜 줄 것인지,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는 원장이니까 걱정 말고 나와 상담하세요. 이런 내용까지. 자, 지금 있는 내용이 나한테 컨텐츠가 다 있어. 그럼 땡큐죠. 근데 만약에 다 없으면요. 저중 일부만 사용해가지고 하셔도 포스팅 하나 하시는 데는 충분하고요. 저거를 잘 구축해 놓으시면은요. 그 지역에서는 정말 1등 학원이 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엄마들 고민하는 거 지금 앞에 한 5개의 포스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해소해 놓으셨는데 우리 애가 다니는 학교의 완전 전문가네, 이 원장님. 이 원장님 딴 데로 이사 가면 큰일 나겠는데? 라는 마음이 들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음 그 주차 과제까지, 네, 안내까지 마쳤습니다. 자, 이제 진짜로 드릴 말씀 다 드렸네요. 네, 수고 많으셨고요. 추가로 질문하실 내용이 없으시면은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자, 음처공 수고하셨습니다. 해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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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다음 주에 뵐게요. 하루 일찍 쓰시는 거 잊지 마세요.